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라온안과의 홍인환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욘디 구독자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 저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무섭지만 중요한 질환으로 급격하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에서 수일 내에 발생하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사람의 눈은 양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 눈에만 시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 반대쪽 눈에는 시력 저하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경우 한쪽 눈이 보이게 되니까 단안에 급격한 시력을 간과하거나 혹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안에 일어난 급격한 시력 저하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 저하 상태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서 안과적으로는 응급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골든타임 내에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치료를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나듯이 우리 눈도 살아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의 구조부터 설명을 들으셔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저희의 눈은 동그랗고 이 눈을 앞면에서 보는 것과 달리 동그랗게 해서 옆면으로 보면 이런 식의 눈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의 동그란 눈의 구조에서 가운데 보이는 앞에 있는 각막이 있고요. 이 각막과 동공, 홍채라 불리는 사이에 공간인 전방이란 공간이 있고요. 홍채 뒤에는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백내장이란 질병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백내장에 오게 되는 수정체란 구조가 있고 이 수정체의 뒤쪽에 있는 곳에는 이 노란색에 보이는 망막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과 수정체 사이에는 유리체라는 구조가 있고 이 망막에는 이 시신경이 연결돼 있고 이 시신경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두 가지 동맥, 정맥이 있고 전체적인 망막 이 같은 후국부라고 불리는 아주 일부의 사진만 나타나지만 이 후국부에서 가운데 모이는 부분이 황반이라고 그러고 이 황반의 중심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질환의 대부분은 이 시신경하고 이 황반에 일어나게 되고 이 시신경과 황반에 일어나는 병들에 의해서 거의 급격한 시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급격한 시력 저하는 질환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외상에 의한 시력 저하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망막이라는 우리 눈에 있는 뒤쪽에 망막이라는 곳에는 저희 카메라로 치면 이곳이 필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시신경 유두로부터 망막에는 많은 혈관들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심장에서 눈 쪽으로 망막으로 가는 망막 중심 동맥이 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망막에서 망막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이 중심 동맥이 막히거나 혹은 정맥이 막히는 모든 경우에서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요. 망막 중심 동맥이 막히는 경우가 더 급격하고 더 심각한 시력 저하를 보통은 유발하게 되고 더 예후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제가 망막 중심 동맥 폐쇄부터 설명이 드리겠고요. 그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질문 받고 설명드리고 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창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30대 초반에 녹내장을 진단을 받았으면 죽기 전까지 실명을 막을 수 있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대 초반에 녹내장을 진단받으셨더라고 하더라도 죽기 전까지 실명을 막을 수 있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녹내장이란 질병은 제가 이 뒤에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란 질환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녹내장이란 질병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의 손모체에서 방수가 만들어지면 홍채 주변으로 방수 유출로로 방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방수 유출로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막히거나 혹은
유출로가 막히지 않은 정상 안압이라도 시신경이 우리 눈을 이렇게 빵빵하게 유지하는 이런 압력, 그 안압에 의해서 점차 죽어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신경이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눈의 압력, 그러니까 방수의 생성을 막거나 혹은 방수의 유출을 촉진시키는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어떤 종류의 녹내장으로 진단받으셨을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녹내장 안약을 평생 쓰시면 사실 저희가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 약을 먹잖아요. 근데 고혈압 약을 먹는데도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뇌출혈이 생기거나 안 좋게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혈압 약을 평생을 관리하시면서 자기의 수명대로 다 사시는 분들이 있듯이 안압약을 열심히 쓰고 잘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다 연명이 다 될 때까지 눈을 보존하고 시력을 보존하고 시야를 보존해서 지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 다음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막 중심 동맥 폐쇄는 저희 몸에서 심장에서 쭉 혈관을 따라 올라가다가 눈으로 가는 이제 혈관의 가지를 냅니다. 이 눈으로 가는 혈관의 가지를 내는데 이 중에서도 시신경을 통해서 망막으로 나오는 혈관을 망막 중심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망막 중심 동맥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막혔을 때 망막 중심 동맥 폐쇄라고 하고요. 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는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이 보통은 양안보나 단안에서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요. 10만 명당 0.85명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60에서 65세 사이에서 호발하며 전신질환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을 때 더 잘 호발하게 됩니다. 분지동맥 폐쇄가 아닌 중심동맥 폐쇄에는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요. 분지동맥 폐쇄의 경우에도 황반을 침범할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황반부를 동맥 폐쇄가 분지동맥 폐쇄든 중심동맥 폐쇄든 황반부를 침범하게 되면 가운데 암점이 보이면서 시력이 나오지 않는데요. 저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흔들리면 이 손을 흔들리는 정도는 좀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중심 망막 동맥 폐쇄가 심하게 오게 되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눈을 감아서 손을 흔들리는 정도의 시력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고 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는 아주 급격하게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과적으로 응급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그림에서 왼쪽 그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바깥쪽이 훨씬 더 창백하게 나타나고요. 이 가운데 창백한 것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황반에 있는 색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형광 안저 촬영 검사라고 이 팔에다가 주사를 놓고 이 주사를 통해 정맥을 흘려보내서 정맥을 통해서 그 형광 조영제를 흘려보낸 다음에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눈으로 조영제를 흘려보내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시신경에서부터 조영제가 동맥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들어간 홍맥이 정맥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아래에 있는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경우는 가운데 있는 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시신경에서 시작되는 동맥이나 시신경으로 다시 들어가는 정맥에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반으로 이 제대로 된 혈액순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황반부에 기능 저하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기는 그 손이 흔드는 거를 겨우 인지할 정도의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경우에는 일괄성 흑암시라는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괄성 흑암시라는 증상은 한쪽 눈이 캄캄해졌다가 수분 내로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는 현상인데요. 완전히 캄캄해졌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외래에 오는 환자분들이 되게 놀라서 이제 내원하게 되고 보통은 수분내나 혹은 뭐 몇 시간 안에 돌아온다는 경우가 많은데 몇 분 안에 돌아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일괄성 흑암시는 중심 동맥 폐쇄에서 중심 망막 동맥 폐쇄가 일시적으로 잠깐 일어났다가 마는 현상이고요. 한 연구에서는 중심 망막 동맥 폐쇄 환자 중에 한 12% 정도에서 일괄성 흑암시를 느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분 내에 커튼이 친 것처럼 눈이
완전하게 캄캄하게 있다가 혹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있었으면 안과 추후에 중심망막 동맥 폐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처럼 심폐소생술이 심장을 마사지해서 결국에는 심장에 있는 혈류를 다른 셀의 몸으로 공급하게, 특히 뇌로 공급하게 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고 환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면요. 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에서도 안구를 눈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서 안에 있는 혈류들을 망막으로 공급할 수 있게 심폐소생술하듯이 눌러주던가요. 혹은 전방에 각막에 구멍을 내서 전방에 있는 방수,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에 있는 물을 좀 빼서 전방에 있는 물이 빠지면 눈 안에 있는 압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류의 순환이 좋아지게 되고요. 혹은 방수의 생산을 막거나 방수 유출로의 방수를 더 잘 가게 해서 전체적인 안압을 떨어뜨려서 눈이 빵빵하게 되면 확실히 혈류가 잘 흐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안압을 눈의 빵빵한 정도를 좀 빼서 혈류의 순환을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에서 시작된 혈류가 눈으로 가게 되는데 이 눈으로서 가게 되는 눈으로 가게 되는 혈관의 일부가 완전히 가운데 부분이 막힌 것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나 혹은 주로 허벅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허벅지에는 동맥을 지나 허벅지에는 정맥을 지나 심장을 통해서 목 쪽에 있는 경동맥을 지나서 눈 쪽으로 분지되는 곳에다 혈전 용해제를 쏴서 그 안에 있는 망막 중심 동맥 폐쇄를 막히게 한 혈전을 용해시키는 치료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고압산소 치료라 해서 아주 많은 결국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급되지 못한 혈액 때문에 그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를 밖에서 고압으로 아주 높은 압력의 산소를 높여서 높은 압력의 산소를 통해서 산소가 더 공급되도록 하는 고압산소 치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48시간 증상이 발현된 뒤 48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경우는 응급질환이고 중심 동맥이 계속 폐쇄된 거에서 산소든 혹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부분에 있는 황반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손 흔들리는 게 보이는 정도의 시력으로 영구적인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고압산소 치료는 산소를 많이 주는 방법이고 이것은 미국 FDA에서 중심망막 동맥 폐쇄에 대해 승인된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은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위의 망막과 아래 망막으로 나눈다고 치면 아래 망막의 가장 밑에 쪽에 이제 시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전체적인 망막은 당연히 망막 혈관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게 되고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망막층은 시세포층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력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망막 혈관을 통해서 거의 100%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시세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은 이 망막 밑에 층에 있는 맥락막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 맥락막을 통해서 산소를 좀 더 공급받고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 비율은 한 30%에서 70% 정도 되게 되는데요. 중심망막 동맥 폐쇄가 일어나면 위쪽에 있는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혈액이나 산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소 분압을 확 높여서 여기 안쪽에 있는 맥락막에 있는 산소 분압이라 높여서 이 시세포층에 몰려 있는 곳에 당분간이라도 산소 공급을 활성화시켜 혈류가 다시 뚫어졌던가 아니면 그런 시간을 벌어서 최소한 그 시간 동안에라도 시세포가 덜 죽게 해서 영구적인 시력 저하나 혹은 시력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서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보험 가능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에서 많이 사용하는 치료인데요. 저희 안과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중심망막 동맥 폐쇄가 이 고압산소 치료에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고 나라에서 보험으로 해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치료 효과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것도 반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탱크 안에
이런 커다란 탱크 안에 이제 환자분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한 2시간 정도를 중심 망막 동맥 폐쇄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고압산소 요법을 치료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압까지 산소의 분압을 올리냐에 따르는 기관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나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2시간 동안 저희 나라에서는 2시간 동안 보통 치료를 하고 그리고 2주 동안 연속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여기 비욘디는 2번째 인사를 드리는 거고, 저는 작년 10월쯤에 이제 서울 라온안과로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한림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림대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시절에 이 중심망막 동맥 폐쇄 환자에서 고압산소 요법을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낸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심망막 동맥 폐쇄 환자 중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았던 환자들의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29명의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환자와 21명의 고압산소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저희 안과에서 사용하는 CT 촬영을 했을 때는 해부학적으로는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두께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시세포층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있었지만, 시력상으로는 물론 유의하게 차이는 있었지만 제가 볼 때 한 줄 정도의 시력 향상 이 정도를 좀 보였었습니다. 지금 이 연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는 중심망막 동맥 폐쇄는 안과적으로 응급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평균적인 시력이 한 줄 정도의 시력 향상이었던 거고, 더 많이 시력 향상이 된 환자들도 한 10% 정도,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한 2-3줄 정도의 시력 향상을 보였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중요한 부분, 치료를 빨리 시작하거나 혹은 그 초기의 시력이 좋을수록 이렇게 또 뛰어난 시력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중심망막 동맥 폐쇄는 응급질환이고, 이러한 증상이 있었을 땐 빠르게 응급실을 찾거나 혹은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안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 눈에 엄청난 시력 저하가 있으셔도 반대쪽 눈이 보이시다 보니까 그냥 괜찮겠지, 아니면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라고 되게 오해를 하고 이제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에 있어서 중심망막 동맥 폐쇄 환자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고 이 고압산소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미 48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 이 치료를 하면 거의 좋아지는 경우를 거의 99% 본 적이 거의 100%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심망막 동맥 폐쇄의 증상으로 단안에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보이신다면 응급실로라도 빨리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에 대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질환들의 포스트잇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런 질환들 유전적 소인이나 질환적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요인이 있나요? 네, 당연히 망막에 있는 혈관 질환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막에 있는 혈관이 우리 눈에 망막이란 곳은 혈관이 되게 많이 분포를 되어 있고, 망막이라는 곳은 단위 혈관당 저희 몸에서 혈관 분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나 질환적 소인, 특히 말씀하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이런 질환은 피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특히 당뇨로 인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터지거나 혹은 고혈압에 의해서 터지거나 혹은 정맥이 막히거나 동맥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나 질환적인 요인이 있다면 이런 급격한 실명 저하의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환으로 또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망막 중심 동맥, 앞서서는 망막 중심 동맥 폐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저희 눈 쪽으로 가는 혈관은 망막 중심
망막 중심 동맥이고, 이 들어가는 혈관이 나오겠는데 그것은 망막 중심 정맥입니다. 이 망막 중심 정맥이 막혀도 급격하게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요. 망막 중심 정맥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망막 정맥의 중심이 막히는 중심 망막 정맥 폐쇄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의 분지가 막히는 분지 망막 정맥 폐쇄가 있습니다. 이 중심 망막 정맥 폐쇄가 당연히 분지 정맥 망막 폐쇄보다는 급격한 시력 저하나 아니면 시력의 급격한 정도나 혹은 시력 저하의 정도도 더 심하게 하게 되는데요. 분지 망막 정맥 폐쇄의 경우에도 황반부로 심하게 이 가운데에 황반부를 심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급격한 시력 저하가 오게 되고, 이 망막 정맥 폐쇄를 망막 동맥 폐쇄를 저희는 흔히 말하는 눈중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중풍이 와서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눈에도 중풍이 와서 혈관이 막혀 이렇게 피가 터지거나 혹은 아까처럼 피가 가지 못해서 망막이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중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 폐쇄, 정맥 폐쇄 저희는 눈중풍이라 그래서 되게 심각한 병으로 안과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정맥 폐쇄에서도 형광 안전 촬영을 통해 팔의 혈관을 맞아서 그 조영제를 눈 쪽으로 쏘게 되면요, 이번에는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동맥에는 잘 들어가게 되지만 정맥에는 정맥이 일부가 분지 정맥 폐쇄에선 일부가 막히고 중심 정맥 폐쇄에선 중앙 부위가 막히기 때문에 분지 정맥 폐쇄에서 막혔던 부위로는 혈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이 주변이 꺼멓게 나타나는 비관류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분지 정맥 폐쇄의 경우에는 아주 일부의 비관류 부위가 나타나게 되고, 중심 정맥 폐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꺼멓게 되는 그 정맥 폐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막 중심 정맥 폐쇄가 보통은 분지 망막 정맥 폐쇄보다 더 심각한 시력 저하를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 정맥 폐쇄 모두 통증은 없게 되고, 망막 중심 정맥 폐쇄 중에서도 허혈성과 비허혈성으로 나누게 되고, 허혈성이 당연히 더 많이 막혔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는 혈관도 좀 공급이 덜 된 상태를 허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혈성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급격한 시력 저하로 0.1 이하의 시력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이 허혈성이든 비허혈성이든 망막 중심 정맥 폐쇄에서는 그거에 동반된 황반이 부어버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에 있는 하수구가 우리가 막히면 그 하수구에서 결국에 넘쳐 흐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막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막히게 되니까, 정맥이 막히고 이게 바깥으로 흘러서 황반부의 그 안쪽에 있는 혈액에 있는 혈장인 성분이라든지 혹은 직접적인 혈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반된 황반 부종과 그리고 유리체 출혈로 인해서 급격하게 시력 저하가 되는 거고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것을 혈관을 다른 곳으로 관료하기 위한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혈관들이 결국 홍채까지 번지게 되면 신생혈관 녹내장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전체적인 혈관이 다 막혀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것을 이 옆으로 촬영하는 빛간섭 단층 촬영, 안과에서 쓰는 단층 촬영을 하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이 황반의 부종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황반의 부종, 이 정도의 황반의 부종은 거의 0.3 이하의 정도의 시력도 보이지 않게 되고, 이 정도의 시력을 보이게 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는 정도만 보이게 된다든지 모든 손가락 정도를 잃는 정도의 안전 수준의 시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우리 눈에 검은 동공을 보게 되면 이 동공 안에 이러한 안 좋은 혈관들이 바깥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안쪽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혈관들을 만들게 되고, 이 이상한 혈관들이 이 눈 전체적으로 자라게 돼서 이 홍채 앞까지 자라게 된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기는데요. 이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안압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신경까지 망가지게 돼서 영구적인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망막이나 유리체, 아까도 말씀드렸지, 눈은 동그랗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망막이나 혹은 유리체에 출혈이 나서 그 출혈 자체 때문에 시력을 가릴 경우에도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막이나 유리체에 피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망막에는 혈관이 대단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 혈관의 아래쪽, 망막의 아래쪽으로 피가 날 경우는 망막 하출혈이라고, 망막 앞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는 망막 앞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망막 앞출혈이든 망막 하출혈이든 황반부를 가리게 되거나 황반부를 침범하게 되면 급격하게 시력 저하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였던 사진들은 망막에 일어나는 출혈들이고요. 눈은 구조 동그랗게 되고 망막 앞에 출혈들이 유리체까지도 번지게 되면 유리체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정상 망막이지만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유리체 출혈이 동반되면서 앞서서 앞에 있는 황반을 유리체 출혈들이 가리게 되면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포스트잇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질환들의 이제 유전적 소인 같은 요인이나 혹은 질환적 요인이 있으신지를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망막이나 유리체 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 망막 혈관 폐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망막이나 유리체 출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구가 막히기 때문에 넘쳐 흘러서 망막이나 유리체 출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망막 혈관 폐쇄는 당뇨가 있다든가 혹은 고혈압이 있다든가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으면, 특히 심장이 이상하게 되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망막과 유리체 출혈을 많이 일으키는 병은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결국에는 피에 당이 많다 보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피에 당이 많다 보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되는데, 망막은 단위혈관과 혈관이 많고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혈관에 끈적끈적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니까 비슷하게 미세혈관 폐쇄가 일어나게 되고, 이 미세혈관 폐쇄가 반복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더 만들기 위해 신생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신생혈관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다리를 대충 지으면 홍수가 나면 찢어지듯이 이 대충 지어진 혈관이 틀어지게 되고 터지게 돼서 망막 출혈과 유리체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에 있는 혈관이 있는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그 찢어진 혈관으로 피가 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이 관련 황반 변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도 그냥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있는 분이 아닌 신생혈관까지 자라온 분들에게서 이 신생혈관이 터지면 그 망막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망막 찢어짐의 경우에는 찢어지면서 바깥쪽으로 피가 나기 때문에 망막 앞에 있는 출혈이나 혹은 유리체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경우는 망막 밑에 쪽으로 황반이 자라 들어오는 신생혈관이 자라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터져버리면 망막 밑으로 망막 하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이르게 됩니다. 보통 이런 망막이나 유리체 출혈은 망막 유리체 출혈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망막 유리체 출혈을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혈을 없애기 위한 주사 치료라든가 혹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보통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망막 박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망막 박리는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익숙한 병일 겁니다. 그래서 질문 먼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요 망막 박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 블루 분이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자다가 잠깐 깼는데 오른쪽 눈이 갑자기 안 보였다. 시간이 지나다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학병원에 가서 안과 3번 진료를 보시고 뇌 CT, MRI, 심장 초음파, 척수 골수, 피검사, 복부 CT 등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괜찮은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성 흑암시라는 증상입니다. 저렇게 지금 아쿠아 블루님처럼 저렇게 자다가 잠깐 깼는데 오른쪽 눈이 커튼 친 것처럼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전형적인 일괄성 흑암시의 증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심망막 동맥 폐쇄라고 해서 중심망막 동맥 폐쇄라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서 일괄성 흑암시가 나타나지 않고, 일괄성 흑암시가 나타났던 환자 중에서도 10% 정도에서만 중심망막 동맥 폐쇄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신 건 너무 잘 하셨고요. 근데 이미 뇌 CT나 MRI, 심초음파, 척수골수, 피검사, 복부 CT의 안과 검사까지 다 하셨는데 원인을 못 찾고 그냥 지나간 것이면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괜찮다고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병원 재직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요. 저도 추적 관찰을 하긴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검사만 하셨는데 이상이 없었다면 중심망막 동맥 폐쇄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막 박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막 박리는 아마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질환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질환이실 것 같습니다. 망막 박리는 우리 눈의 망막의 일부가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구멍이 나고 이제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망막 박리의 경우에는 망막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니까 '찢어지고 구멍이 나면 떨어지니까 통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망막 박리의 경우도 통증은 없습니다. 부 통증은 없이 그냥 시력 저하가 오게 되고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면서 그 출혈이나 혹은 망막이 찢어진 일부 때문에 일부의 유리체 부분 때문에 비문증, 날파리증이라 하죠. 막 떠다니는 게 보이는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눈이 번쩍번쩍 보이는 광시증이라는 전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떨어져 나간 망막의 일부는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망막이 떨어져 나가면 아래쪽에 시야결손, 아래쪽에 있는 망막이 떨어져 나가면 위쪽에 시야결손,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시야결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들, 비문증이라든가 혹은 날파리가 떠다니는 비문증이나 혹은 눈이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나 혹은 눈에 커튼 진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안과적으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거나 혹은 안과 진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이 망막 박리의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제 망막 박리가 망막에 열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황반부까지 침범한 망막 박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망막 박리가 이 위쪽에만 머물러 있는 이 정도의 사진 갖고는 이 정도의 사진을 사진에서도 황반부를 약간 침범하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는 커튼진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이 주 증상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 것처럼 황반부까지 완전히 이렇게 침범한 망막 박리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눈을 감았을 때 거의 손가락 흔들리는 것만 느껴지거나 혹은 손가락 정도만 되는 안전 수지 정도의 시력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눈의 앞쪽 부분, 이 각막과 홍채가 있고 동공이 있고 수정체가 있는 부분은 이 수정체가 매달려 있는 손모체 소대와 이 선모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안에 있는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닌 물로 차 있는데요.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차 있는 물을 방수라고 하고 이 공간을 전방이라고 합니다. 이 전방을 채우고 있는 방수란 곳은 이 선모체라는 곳에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선모체에서 생성된 물이 동공을 지나서 홍채 바깥쪽에 있는 방수 유출로로 들어가 물이 나가게 되는데요. 폐쇄각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모체에서 나온 물이 나가고 들어가는데 이게 어떠한 원인이에요? 주로는 선모체 소대가 약해서 이 수정체와 이 홍채가 동공이 달라붙게 되고 이 홍채가 달라붙게 되니 물이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저류되게 되면서 이 앞쪽으로 동공이 앞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서 이 동공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 폐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폐쇄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방수가 들어가지 못하니 눈이 너무 빵빵해지는 이런 녹내장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 하고 이런 상태를 급성 폐쇄각 발작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급성 폐쇄각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정상적인 우리 눈의 압력 이렇게 만지셨을 때 느껴지는 이 압력은 21 정도입니다. 근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일어나면 3배까지 증상이 증가해서 60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당연히 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눈 전체의 각막의 부종이라든가 그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아주 심한 통증이 올라게 됩니다. 이 심한 통증이 되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게 되고요. 두통도 있고 그 눈통도 있고 거기다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시야장애, 이 두통에 의한 구토와 메스꺼움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환자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 눈에 있는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동공이 애기 동자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산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환자의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응급실로 보통은 많이 가십니다. 근데 응급실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산동이 돼 있고 또 두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메스꺼움과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란 안과적 질환이라기보다는 뇌출혈이나 혹은 뇌출혈 혹은 위장 장애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뇌 CT만 찍거나 혹은 위장약만 받거나 혹은 뇌 CT를 찍고 이 머리 출혈 그 통증에 대한 진통제만 맞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게 이 병의 증상이 이 병의 함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통제만 맞고 위장약으로 받고 많이 귀가를 해버리고 제대로 안압을 낮추지 않으면 안압이 60이기 때문에 이 높은 안압에 의해서 눈의 시신경이 계속 눌리게 돼서 결국에는 그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구토가 있고 눈이 충혈되고 시력 저하가 있으면서 눈 주위에 달무리가 보이거나 시야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찾고 반드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치료는 레이저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솟아오른 동공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로 하거나 혹은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로 하고 방수 생성을 그냥 억제하는 흔히 알고 계신 녹내장 안약이나 혹은 먹는 약으로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홍채의 일부를 레이저를 통해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게 되면 구멍을 뚫게 되면 선모체에서 생성된 방수가 나가서 이 들어가는 곳이 제대로 없는 것인데 이 구멍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방수 유출로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안압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로는 이러한 레이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홍채를 직접 잘라내거나 혹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어쨌든 인공수정체로 대체되게 되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방수 유출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주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백내장과 함께 이 안에 있는 유리체까지도 없애서 백내장은 수정체로 대체하고 이 안은 물로 대체하면서 이 공간만큼의 공간을 열어서 전방을 확보해서 방수 유출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단층 촬영을 통해서 우리 눈을 옆으로 자를 때 사진을 보게 됐듯이 이 앞에 있는 동공이 앞으로 너무 솟아올라서 이 뒤에 있는 이 전방이 아주 좁아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방수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극등 현미경 검사를 봐도 각막 뒤에 바로 동공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가깝게 동공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각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동공에 있는 부위의 조사를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각막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각막에도 손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저는 백내장 수술과 유리체 절제술까지 동시에 해버렸습니다. 백내장 수술만 하기에도 너무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백내장 수술 후에 이렇게 제대로 된 전방과 그다음에 이 좁았던 전방이 넓어져서 제대로 된 전방을 형성해서 방수 유출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하나를 들어오고 다음 질환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영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3월 초 비문증이 일주일 정도 심해지고 동시에 광시증이 있었는데 그땐 어지러움증이 계속 있어서 안과를 못 가다 지난주에 갔더니 7시에서 8시 방향 망막이 찢어졌다고 해서 레이저 시술 받았어요. 그날 치력이 0.9에서 0.3으로 떨어진 것도 알았어요. 플로로메탈론 점안액을 14일부터 1일 4회 넣고 있는데 언제까지 넣어야 하고 찢어진 곳은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정상으로 될까요? 그리고 떨어진 시력은 복원되지 않는지요?
난시도 있다고 들었어요. 중심부 박리는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비문증이 있는 정도에 일주일 만에 가신 거죠. 그래서 네, 아주 잘 가셨습니다. 그래서 7시에서 8시 방향에 망막이 찢어졌고 그 부분에도 아주 일부의 망막 박리가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의 사연처럼 이제 망막이 찢어지게 되면 그 망막 찢어진 부분의 일부가 피가 나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혈로 인한 거나 혹은 유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유리체 혼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구독자님처럼 무조건 안과 진료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어지러움증이 계속 있으셔서 그때는 안과를 찾지 못하셨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안과를 찾으셨던 것 같고 7시에서 8시 방향에 망막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찢어진 망막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한번 찢어진 망막이 다시 저희 몸의 상처처럼 다시 갖다 붙거나 새살이 자라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망막 박리 환자분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한다는데 그 망막이 찢어진 부위를 다시 돌리거나 아니면 살이 돌아오듯이 메꿔지는 건 아니고요. 그 찢어진 부위에 있는 것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망막이 박리된 곳은 그냥 붙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님께서 받은 레이저 시술은 그 찢어진 망막의 일부 부분에다가 레이저 조사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망막이 더 찢어지지 않게 방벽을 쳐놓는 겁니다. 이렇게 방벽을 쳐놓게 되면 망막이 더 찢어지지 않고 혹시 찢어지더라도 더 박리로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일에 7시, 8시 다행히 지금 오영도님께서는 7시, 8시 방이면 아래쪽이기 때문에 만약 위쪽에 망막이 이렇게 찢어졌다면 금방 진행이 돼서 아마 망막 박리 수술을 받으셨어야 될 수도 있었지만 아래쪽 망막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아래쪽에서 차오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가셨어도 망막 박리가 심하지 않아서 중심부 망막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 레이저 시술 자체는 찢어진 망막을 어떻게 하고 뭐 비문증을 없애고 광시증을 없애는 시술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망막이 찢어진 곳을 더 진행하지 않게 하고 망막이 박리된 곳을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시술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시력이 이제 원래는 0.9에서 0.3으로 떨어진 것도 알게 되셨다는데 이거는 되게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중심부로 망막 박리가 진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중심부 망막 박리로 인해서 0.9에서 0.3으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0.9에서 0.3으로 떨어진 거는 아까도 이 비문증이 일어나실 때 아무래도 비문증이 일어나고 광시증이 일어났을 때 망막이 찢어졌을 거고요. 그 망막이 찢어졌을 때 망막이 혈관 있는 곳이 같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출혈이 났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체 출혈이 나니까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유리체에 피가 차면서 잉크물이 퍼지듯이 피가 차면서 뿌옇게 보이시게 되니까 0.9에서 0.3으로 떨어지신 것으로 보이고요. 플로울로메타론을 이제 14일부터 1일 4회째 넣게 됐는데 이 플로울로메트론 안약이 직접적으로 망막에 찢어진 곳이나 혹은 비문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플로우로메톨론을 쓰게 되신 거는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각막이나 이런 거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안과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신 것 같고요. 떨어진 시력은 다행히 중심부 망막 박리가 없다면 떨어진 시력은 복원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잉크물 퍼지듯이 눈 안에 있는 유리체에 피가 퍼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흡수가 됐다면 다시 예전 시력인 0.9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난시는 망막 박리랑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질환으로 마지막 이제 질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시신경에 일어나는 질환들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망막이란 곳은 넓기 때문에 이 망막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이 전체적인 망막에 있는 시신경 섬유층이 있습니다. 이 시신경 섬유층들이 쭉 모이게 돼서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시신경에 모이게 되고 이 가운데 모인 시신경들이 결국에는
이 뇌로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경에 병이 있게 되면 시신경에 병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 시신경에 병이 있게 되면 당연히 급격하게 시력 저하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시신경에 일어나는 병이 녹내장이지만 녹내장으로 자체만으로 혹은 아까 녹내장 자체만으로는 아주 급격하게 시력 저하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래서 이 시신경에 염증이 일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시신경염이라고 합니다. 시신경염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질환과는 다르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타는 듯한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래끼가 생기든 어떤 식으로 염증이 생기면 뭐 몸의 다른 곳이라든지 염증이 생기면 아픈 경우가 많아서 시신경, 눈 안쪽에 있는 기관이라도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일어나게 되로 주로 단안에 발생하게 되고 시야장, 시신경은 녹내장이란 병은 녹내장이란 병은 시신경에 생기는 주로 병들, 녹내장이라든지 시신경염이라든지 허혈성 시신경병들, 시신경에 일어나는 병들은 시신경 섬유층에서 시신경 안으로 신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신경에 일어나는 병들은 시야를 주로 많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의 경우도 말기 녹내장의 경우에도 시력은 보존이 됐는데 주변부에 있는 시야가 장애가 생겨서 결국에는 뭐 시력 0.9, 1.0이 나오는데 아주 터널로 시야가 요만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신경의 병이 일어나는 것은 시력이 아니라 시야에 영향을 주로 주게 되고 이 시신경염 같은 경우에도 시력도 떨어지게 되지만 시야가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주변부에 있는 시야가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 안저 사진에서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신경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신경이 붓고요. 그 다음에 이 시신경 주변에 피가 이런 식으로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병은 망막에 있는 중심 망막이 막혀서 망막에 병이 왔듯이 이 시신경에도 공급되는 시신경에도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이 막히게 되면 똑같이 망막에 있는 동맥이 막히는 거와 똑같이 시신경에 있는 동맥도 막히게 되면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돼서 시신경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이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시신경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시신경염과 다르게 염증이 아니고 그냥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이 없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주로는 한쪽 눈, 이것도 단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병들이 주로는 단안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주로 단안에 발생하게 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쪽 눈은 보이는데 이쪽 눈은 정말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반대쪽 보이는 눈이 보이니까 되게 늦게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안에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시신경에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시야장애나 색각장애를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시신경염과 비슷하게 정상적인 시신경염과 다르게 부어 있고 그다음에 피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이 허혈성 시신경병증과 시신경염 모두는 치료는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이 아닌 스테로이드라는 항염제를 이 정맥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빠르게 스테로이드를 정맥으로 주사할수록 그 실명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로 빠르게 내원해서 치료 시작을 빨리 해서 예후를 좋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하나 있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님께서 양쪽 눈이 자주 가려워요. 왜 그런가요?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4월 이제 꽃피기 시작할 때 가장 안과에 많이 찾게 되는 비율 거의 50% 넘는 분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에 자주 가려우신 것 같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주로 일어날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가려운 증상입니다. 이 보통 알러지 있으면 식품이나 이런 거 알러지가 많은데 알러지성 결막염은
왜 이 알러지성 결막염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낙 비특이적으로 요즘같이 꽃가루나 나뭇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가렵기 때문에 자주 가렵게 되는 거고요. 요 시기 넘겨서 정말 그 꽃가루나 나뭇가루 날리는 시기가 좀 덜하게 되는 여름철이 되면 훨씬 더 증상은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려우시다고 비비시면 안 되고 냉찜질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냉찜질은 냉찜질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비시게 되면 이 가렵게 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고, 따뜻하게 하면 특히 이 가렵게 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비지 마시고 좀 차갑게 하시고, 안과 가셔서 그 가렵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안약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가려우시면 비비는 것보다 그거를 처방받아서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도 님께서 플루오로메토론 점안액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14일부터 한 12일 정도 넣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쓰시라고 보통은 이 플루오메토론 스테로이드 안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오영도님, 네네, 오영도님 그 눈을 직접 본 건 아니어서 플루오로메토론 안약을 정확하게 어떤 시기에까지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후의 안약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쓰시고서는 그만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오영도님 눈을 봤던 안과 선생님께서 다른 원인 때문에 플루오로메토론을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플루오로메토론 처방하신 안과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 그리고 망막이 찢어졌으면 보통은 2주 정도 내에는 한번 가서 레이저 치료가 잘 되어 있는지, 혹은 레이저 치료된 곳이 넘어서서 망막 박리나 망막 찢김이 진행되지 않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오늘 제가 두 번째 이 비욘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좀 무거운 주제고 좀 무서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전조 증상이 있다든가, 혹은 정말 단안에서 통증이 있건 없건 한쪽 눈에서 급격하게 너무 반대쪽의 눈에 비해서 시력 저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시면 통증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빨리 안과 전문의의 진료나 혹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급격하게 이 정도로 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아니면 혹은 0.1 위에 있는 시력표가 안 보일 정도 0.1 이하의 시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응급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면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통증도 투발한 것도 있지만 빨리 치료할 경우는 예후도 좋고, 안압이 올라가 있는 시간을 낮추기 때문에 시신경의 손상도 적어서 시력적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래서 단안에 발생하든 혹은 단안에 발생해서 통증이 없더라도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빨리 안과를 가거나 혹은 빨리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날씨 좋은 날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제 구독자님이 얘기하셨던 일괄성 흑암지나 혹은 단안에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안과 전문의를 가셔야 되고, 오영도님 사연처럼 광시증이나 비문증이 있는 경우에는 망막 박리도 진행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안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